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으로 제대로 된 첫 명절인데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원래 다 이런가요? 남편도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해서 진짜 제가 이상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워낙 약했습니다. 체력 거지죠. 근데 또 악발이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해내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는 33살이지만 팀장 달았고요. 5년 전 전남친 스트레스와 전략기획실 업무 과중으로 공황장애를 극심하게 겪었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심하게 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요. 6개월 정도 밤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온 가족이 1년 정도 저만 돌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일은 그만뒀고 지하철 한정거장도 혼자서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5년간 꾸준히 약 먹고 많이 호전되어 일도 하지만 무리하면 가끔 손발이 저리는 과업 증세가 옵니다. 그러다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일도 다닐 때 지금 남편을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8억 해주셨고 해주시면서도 시댁에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저 힘들게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댁에 얘기하진 않은 것 같고요. 남편 집에서는 1억 5천 해왔습니다. 2억을 주신다고 했으나 5천은 결국 안 주셨고 전 굳이 저희 집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2억 해주신 줄 압니다. 살림살이는 별도로 저희 엄마가 같이 가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몸이 안 좋은지라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라고 월 300만 원씩 생활비 보내주십니다. 남편은 아버님 전기회사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 넘게 일하고 주말도 일하고 월 300 주십니다. 당연히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단 하루도 휴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연차 자체가 없고요. 공휴일도 일합니다.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적도 있습니다. 여유로울 땐 일요일만 쉽니다. 참고로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님 회사의 직원이 한 명이라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순수하게 일 도와드리는 거라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하게 휴가 쓰면서 월 480 법니다. 애기 생기고 미래 계획하면서 남편이 일 그만두고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네요. 본인이 아기와 저의 미래를 위해 기술사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일하면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아빠 회사 어떻게 그만두냐고 해서 그럼 공부는 언제 할 거냐, 애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싸우다가 수입으로나 본인 공부를 위해서나 제가 일하고 본인이 육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1년만 남편이 육아하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서부터는 제가 육아 외벌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화가 나는 게 명절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명절 당일에 가서 제사 지내고 성묘 가고 다 6시간 있다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지금은 봐주는 거다. 애기 낳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셨고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아기 낳고 5개월 뒤 이번 추석이었습니다. 그 전날 외벌이와 육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로 누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물론 알았고요. 추석 전일 요리하신다고 부르셨습니다. 시누이 부부도 왔습니다. 성인 4명만 먹으니 아니 시누이 부부까지 합치면 성인 6명이니 뭐 얼마나 하니 싶었는데 전만 6시간 붙였습니다. 말이 6시간이지 양이 무슨 성인 30인분을 하더군요. 설거지에 요리에 애기 돌보기까지 악으로 깡으로 하다가 안방에서 애기 분유 먹이고 잠깐 앉았는데 그때 확 오더군요. 토할 것 같고 열이 올라오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덜 떨렸습니다. 손발도 저릿저릿하면서 과호흡 초기 증상도 오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당시 남편은 부엌일 아름아름 도와주다가 조카랑 나가서 1시간 동안 안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 부모님도 안 시키는 이런 일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 새언니 부부는 여행 갔고요. 저희 외가도 모두 명절엔 해외여행 갑니다. 김장할 때도 새언니 저 둘 다 안 부릅니다. 어차피 조금밖에 안 하고 저희 엄마는 이모랑 같이 합니다. 저는 남편 오자마자 안방에서 나 명절 요리 안 한다.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했고 남편도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시댁에서 일 시키는 거 안 한다. 명절 당일에 가서 제사 도와드린다. 음식은 안 한다. 필요하면 제사 때마다 100만 원 드릴 테니 음식 사서 해라. 김장 안 하고 밭일도 안 한다. 어머님이 취미로 밭일 하시는데 손이 크셔서 100평을 농사 짓고서 작물들을 안 먹는데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분들 나눠주시는데 그 일도 엄청 많아서 밭일 도우라고 부르시는데 그동안 임신기간이라 전 안 갔었습니다. 취미면 취미로 끝내라.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육아하고 밭일까지 부르면 나는 언제 쉬고 우린 언제 데이트하냐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얘기하더군요. 명절만 사수하기로 한 건데 왜 김장도 안 하고 밭일도 안 할 거냐고 기분을 언짢아 합니다. 저는 이상한 게 아니 돈도 우리 집이 다 해주고 애기도 가끔 봐주시면 우리 집에서 봐주고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돈도 제가 벌고 주말에 육아도 같이 하고 우리 집은 사위 오면 점심 해주고 차 한잔하고 불편할까봐 항상 2시간 이상 있질 않는데 저희 집에서 일이란 걸 시켜본 적도 없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김장하러 안 가고 밭일 안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심지어 지금 육아도 본인이 배려해서 자기가 육아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평생 육아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1년 육아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외벌이 육아하기로 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그대로 얘기해도 본인은 본인이 배려한 거라고 절 욕심쟁이 취급해요. 물론 지금 육아를 남편이 주로 하다 보니 집안일, 육아가 남편한테 몰리는 게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둘 다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회사 갈 때만 못 도와주는 건데. 그리고 회사도 육아 도와주려고 10시부터 7시를 회사에 양해 구해서 저만 9시부터 6시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에 애기 씻기고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를 욕심쟁이 취급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며느리로서 할 일을 안 하는 건가요? 며느리 역할은 있고 사위 역할이란 건 없는 건가요? 전 시댁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족이니까요. 근데 남편은 시댁에게 저희 돈 해준 것과 생활비 지원해 주시는 것 등등 저희 집이 도와주시는 건 얘기 안 하고 제가 안 하는 것만 엄마가 이해해라 몸이 약해서 그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저한테 체력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니 하시고 답답합니다. 남편이 잘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조차 제가 며느리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라도 시누이나 어머님께 팩폭을 해야 하나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 몸 안 좋아서 생활비까지 도와주시고 저도 본인 아들 잘 되라고 뒷바라지 하는데 일까지 이렇게 시킬 일이냐고.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만 시댁에서 노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참으면서 일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막 낳은 공황장애가 다시 도질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저희 집과 남편 집 재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집안 분위기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요. 제가 남편 집안 분위기를 맞춰야 하는 걸까요? 저희 집은 명절은 그냥 해외여행 가고 노는 날이거든요. 그런 거 보다가 그래도 으싸으싸 해보려고 한 건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너무 답답해서 난생 처음 글도 써봤는데 내일처럼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아직 따뜻한 나라군요. 이 글을 쓸 때 진심으로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건가? 남편이 너무 나와 우리 집을 배려를 안 해주는 건가? 그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얘기, 시댁 얘기, 집안일이라 내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남편의 상식과 제 상식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상황이 비슷한 친구에게 물어봤고, 이곳 의견들도 보고 제 상식이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얘기가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거였구나 알게 되었고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전 제가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둘이서만 얘기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 팩트는 알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싶어요. 한정된 글로 쓰다 보니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남편은 너무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 6개월 만에 결혼 결심했고요. 임신 때 혼자서 그렇게 아버님 회사에서 입술 허해질 때까지 일하고 와서 집안일 다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래서 회사 일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싸웠지만요. 평소에도 절 많이 아껴주고 무엇보다 많이 사랑해줍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밝히는 친구는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냥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얘기합니다.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많이 아끼면서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래서 독이 된 건가 싶기도 해요. 저희 친정에서 해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엄청 막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친척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못 사는지라 저희 친척들은 소위 건물주 분들이시라 저도 딱히 엄청나게 잘 산다고 생각 안 해봤고요. 그냥 중상층이다 생각해요. 강서구 35년 된 아파트에 녹물 나오는 집에서 초등학교부터 쭉 살았고 저희 엄마도 겨울에 난방 안 틀고 두꺼운 스웨터 입고 따뜻한 물 안 쓰고 살거든요. 그래서 전 친정에서 해준 돈 금액 크기보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고 아껴왔는지 아니까 그만큼 절 안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남편은 그냥 그 돈은 그냥 돈이고 시댁 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그런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저도 친정에서 돈 많이 해줬으니 나 할 거 다 하고 너가 납작 엎드려라가 아니라 그냥 살림이 여유 있으니 서로 체력적으로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일을 너무 시켜서 화가 난 거고요. 남편은 명절은 음식 사다 가기로 했으니 당일만 가자고 했고 제가 명절 외에도 김장, 밭일 등 일하는 건 안 한다고 하니 그건 서운하다고 얘기했어요. 언짢게 생각해서 추석 당일부터 이틀을 서먹하게 지냈어요. 시댁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몸이 약하니 편하게 살라고 생활비 주시는 건 모르는 것 같고요. 남편은 다정하고 스윗하나 이런 집안 상식이 안 맞아서 대화가 평행선이고 게다가 남편이 분쟁을 싫어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생각을 맞춰나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됐어. 그냥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됐지? 이렇게 끝나요. 전 제 말대로 해달라는 것보단 서로 생각을 얘기해서 맞춰나가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해서 어떤 하나의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인데 끝은 남편이 참는다는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또 이번 사건으로 내가 너 말대로 아빠 일도 그만뒀는데 이젠 명절까지 이러냐 라는 식으로 다시 터져버리고 전 잘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노력해보고 헤어지든 말든 해야겠죠.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는 신우이랑 얘기해보는 겁니다. 제 희망사항일진 모르지만 시댁분들이 비상식적인 분들은 아니세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 생각해요. 저 신우이랑이라도 털어놓고 다 얘기해볼까요? 따로 얘기 좀 나누자고 하고 전후 사정 얘기해보고 역으로 남편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해볼까요? 도대체 왜 남편은 아버님 회사 일도 그렇고 이번 명절에 김장, 밭일까지 저를 시댁은 나 몰라라 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요? 전 그냥 시댁에서 나쁜 년이 되는 게 나을까요? 제 로망이 시부모님이랑 쇼핑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노는 거였는데 그래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왜 적당이라는 게 없을까요? 요리 한 번 하면 8시간 이상 하고 밭일하고 김장은 또 200포기를 넘게 하시는데
그거 하다가 저 그거 따라 하다가는 진심 과오보 올 것 같거든요. 시댁에 저 몸 약한 거 그래서 친정에서 생활비 보태주시는 거 전후 사정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도 같은데 남편은 왜 시댁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공황장애는 정신병처럼 생각했는지 여태까지 제 컨디션 좋지 않은 건 시댁에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한 걸까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에서는 왜 중간에 무리하지 말라고 커트도 안 해주고 남편이 시댁에 잘 말해줬다면 어머님 성격상 굳이 시키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절 사랑해주는 마음을 알겠다가도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신우에게라도 얘기해볼까요? 부부 클리닉 같은 데라도 가볼까요? 그런데 가면 도움이 되나요? 한 번만 더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연봉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려요. 원래 국내 컨설팅 펌 경영 컨설턴트에서 초봉 자체가 높았고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면서 계속 높게 받다가 공황장애로 2년 쉬면서 아는 오빠가 자기 회사 차리는데 자문해주면서 일해볼래 하고 들어왔던 게 창립 멤버가 되었네요. 창립 멤버 치고는 연봉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연봉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할 말 다 하고 무섭다, 냉정하단 소리까지 듣는데 집안일은 참 어렵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놀라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글을 씁니다. 이야기가 조금 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안일이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야기하며 터놓을 것이 없어 이곳에 익명으로 글을 남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남편은 시이모네 집에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으며 시이모네 회사에서 직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랑 결혼을 하며 분가를 하였었는데 남편 말에 따르면 저희의 분가를 반대하였다고 하여 제가 새 집에 짐을 두고 시이모님 댁에 가니 시이모는 전화도 안 받고 골프를 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께만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으며 시이모는 남편이 분가를 한 게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정해서 짐 들어오는 날 바로 짐을 빼서 나갔다고 괘씸하다며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었다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꾹 참고 서운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남편의 월급을 시이모가 남편에게 언제나 동의도 없이 차감하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출근 및 부수입으로 월급이 들어왔었는데 회사 월급도 줄이고 부수입은 첫째 시이종매에게 집살 자금을 마련해준다고 뺏어갔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 발생된 일이라 남편은 집값 대출금에 고정지출을 제외하니 생활비가 50만 원밖에 남지 않아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시이모네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시이종매들은 회사 관두기 2주 전 갑자기 통보하는 오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며 둘째 시이종매는 자신의 결혼식에 오빠를 초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시이모는 저희 집 집들인 날 와서는 저한테 도끼 눈을 뜨고 네 남편 회사 그만둔다는데 이유가 뭐니 하며 저한테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참고로 시이종매들은 자신의 엄마가 오빠의 월급을 줄인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남편이 분가한 일까지 끌어들이며 이야기하는 걸 삼촌과 외숙모님께서 말려주셔서 그 상황이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뒤 시이모와 사촌동생들은 현재까지도 남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둘째 시이종매의 패백 관련하여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문화 패백과 외국인 남자의 문화 결혼식 총 2번을 하는 것이므로 결혼하고 패백을 하는 지금 결혼식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시이종매가 연락이 와서는 몇 월 며칠에 패백을 할 예정이나 저희 남편은 사정상 초대를 할 수 없으니 언니만 올 수 있으면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서는 저 혼자 여기 오라는 초대는 지금 내 남편을 나도 등지라는 말인 건가 생각되어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남편 집안일인데 숨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저희 둘의 불화가 생길 텐데 굳이 숨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여기에 저만 오라고 하는 시이중매가 괘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이모는 패백비 뜯어내려고 저희를 초대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삼촌에게 부탁하여 삼촌이 대신 저희에게 연락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자고 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때 삼촌에게 남편은 초대 못한다는 문자를 보여드리고선 삼촌과는 이야기를 잘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시이모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네 남편에게 문자를 왜 보여주고 왜 이야기를 했냐며 일 처리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너는 애들 사이를 더 갈라놓은 거라며 소리 지르고 왜 이야기했냐고 하길래 남편과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너는 선의의 거짓말도 모르냐며 노발대발하였고, 수화음을 최소로 하였음에도 시이모가 소리를 지르는 덕에 옆에 있던 남편에게 이야기 소리가 다 들려서 남편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자신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화를 냈더니 시이모가 저보고 정신이 있니 없니를 시전하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라며, 자신이 남편 욕하는 걸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더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 욕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저는 안 갔으며 왜 자꾸 모든 일을 제 탓을 하시는 거냐 이야기했더니 내가 언제 네 탓을 했냐고 소리 지르면서 네 남편이 잘해주니 세상 다 가진 것 같냐고 천만의 콩떡 만만의 꿀떡이라는 소리를 하며 니네끼리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며 시이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옆에서 들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시이모 인스타그램을 차단하고 시이모한테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말고 문자로 남편에게 전화하세요 라고 하고 전화 온 걸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이모는 지금 현재까지도 남편에겐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목숨을 끊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계기가 된 사건은 시이모가 수요일은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라 숙모님과 함께 할머님께 인사드릴 겸 해서 갔는데, 시이모가 골프장 가는 길에 차고에 있는 카메라에 제가 찍힌 모습을 보고서는 골프를 취소하고 와서는 저한테 소리 지르며 할머니 숙모 앞에서 연기하지 말고 앞전에 통화할 때처럼 자신에게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남편과 함께 새집에 들어간 첫날에 시댁에 오지 않았다며 몰아갔습니다. 제가 무조건 첫날 집에 왔다고 하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너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더니 왜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니 거짓말 잘도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옆에 있던 시할머님께서 저희 엄마가 선물로 드린 은수저를 가지러 가려 하시며 너 이거 가지고 새집 들어가고 난 뒤 너희 할 일 다 하고 그 이튿날 왔었잖아 라며 이야기하시니 시이모가 엄마 그거 쳐다도 보기 싫으니 가져오지 마세요 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가 주체 안 되는데 남편 핏줄이니 참아야 한다 싶어 꾹 참으니 뒤에서 저 눈물 저거 거짓말이라고 연기하는 거라고 쟤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반복되어 절 몰아가는 와중에 숙모님이 중재해 주셔서 일단락 되었으나 시이모는 분에 안 풀렸는지 저보고 갑자기 너 내 인스타 차단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차단했다고 하니 저보고 너는 등신이냐며 그거 너 핸드폰 아니니? 남편이 차단했으면 다음날 네가 풀어야지 그러면서 등신 같은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 내 집이야 그러는 중에 숙모님이 저에게 얼른 가자고 신발 신으라고 하셔서 신발을 신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너 내 눈에 띄면 못 살게 한다 라고 하길래 대답도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전 이제 시이모네 집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겠다 다짐하였고 그날 저녁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였으며 남편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시댁 사람들 다 차단시키고 남편도 키워주신 할머님을 제외하고는 다 차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혹시나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걱정 말고 문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바로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이야기한 다음 날엔 페퍼 스프레이까지 사와서는 길 가다 만나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바로 스프레이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오후에 우편함을 보니 둘째 시이중매의 청첩장이 와 있어서 남편이 찢어버리고, 저녁에 삼촌이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혹시나 해서 이모가 물어보더라고 결혼식에 올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고, 시이모와 시할머니가 저희에게 추석날에 집에 저녁 먹으러 올 건지 물어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가만 안 둔다고 할 땐 언제고 추석날 저녁 먹으러 올 건지 물어보라는 시이모가 두 얼굴 같고, 패백된 오지 말라더니 청첩장 보낸 시이중매의 행동에 소름이 끼칩니다. 저 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남편을 키워주었다는 생각에 가족의 연을 끊게 되어 제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시이모에게 하인 취급당하며 사촌 동생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이야기들까지 다 하면 책을 한 권 출판할 정도라 글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요 근래 있었던 일만 글을 작성합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시이모의 몰상식한 행동들을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저를 해코지한다는 날의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말하나 안 하나 지켜본다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한 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이만큼 당해주었음 시이모를 이제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저는 남편과 더 잘 사는 길이 복수하는 길인 거겠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동생의 도움을 받아 글을 올립니다. 오빠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결혼을 하는 34살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지금 8개월 정도 사귄 27살 여자친구와 일주일 전 혼인신고도 마쳤고 살림도 합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최근 2달간 거의 지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툼이 있습니다. 전에도 싸우면 늘 제가 사과를 했고 약간의 폭력도 당했지만 애교로 보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상황이 반복되고 여자친구가 화냈다 울었다 매달렸다를 해서 그때마다 또 참고 지나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에게 불만이라는 내용을 자잘한 건 빼고 큰 것만 추려서 써봤습니다. 첫 번째, 주차 문제 12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 달 전 제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차가 연락처도 없이 사이드를 채워놓은 바람에 관리사무실까지 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둘 다 출근이 늦어졌고 저 역시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방송을 2번 하고 나서야 껄렁껄렁 내려온 남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저희 차를 쓱 보더니 차를 뺐습니다.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화를 냈고 저 역시 그러했지만 출근도 너무 늦어졌고 그런 인간 상대에서 뭐하랴 싶어 그냥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왜 그냥 가느냐, 저 새끼 반쯤 조져놔야 한다 등등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각도 했고 저런 개념 없는 사람들 다 상대하다가는 우리 성질만 버린다, 참자 등등 달래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쫄았냐며 비아냥거리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본인 회사 도착할 때까지 20분 내내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두 번째, 본인 배란 일을 모른다. 여자친구가 말하길 진심으로 사랑하면 배란 일은 알고 있어야 하고 그쯤부터 월경 끝날 때까지 예민하고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하므로 특별히 자기한테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그 주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결혼을 해서 평생 여자로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전함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 본인에게 이리 마라. 요즘 남자가 경제권 갖고 있는 집 없다.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저 역시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받은 집 대출금은 저의 집에 요청하라며 아들 장가 가는데 솔직히 집도 안 보태주는 부모가 어딨냐.
자기 친구들은 다 시댁 덕 본다. 이런 말에 감정이 상했고 그 문제로 다투었다가 남자가 그냥 져주고 이해해줘야겠다 싶어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모아둔 돈 없이 냉장고, 세탁기, TV, 밥솥만 샀습니다. 네 번째, 형수에게 형님이라고 하기 싫다. 형수와 여자친구가 동갑입니다. 여자친구가 말하길 요즘 그런 호칭 없어졌다며 그냥 누구누구씨라고 부르고 싶답니다. 다섯 번째,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에 보복소음을 왜 안 내느냐. 사실 이게 요즘 제일 머리 아픈 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저희가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 생활이 늦어집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부터 공사니 뭐니 심했던 거 인정합니다. 또 저희 집, 여자친구네 집, 지인들 몇 명 이렇게 저희 집에 모여 주말에 소음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위아래층에 층간소음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시끄럽다며 아랫집 아저씨는 베란다에서 줄담배를 태우시고 윗집 아저씨는 정말 무섭게 보복소음을 냅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저 역시 속으로 놀라긴 하지만 여자친구 앞이라 내색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부터 일부러랄까 오버해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다고 우습게 본다네요. 제가 층간소음 슬리퍼를 사와서 신자고 했더니 뭐하러 신냐며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위아래층에 과일이라도 사서 문에 걸어놓자니까 자존심 상해서 절대 싫답니다. 특히 윗집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은데 여자친구는 윗집이 본인들이 보복소음 내는 걸 사과하게 만들겠다며 내려와서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빌게하겠다며 우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플러스 새벽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장을 치고 바닥도 내리칩니다. 그 결과 꼭지가 돌아버린 윗집이 사람이 살 곳이 아닐 정도로 보복소음을 내고 있고 집사람은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습니다. 게다가 위층 남자는 심한 덩치신데 살짝 분노조절 장애도 있으신 듯해 겁이 납니다. 물론 윗집에서 그 전까지 소음을 낸 거라고는 가끔 강아지 짖는 것 외에는 발망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되려 저희 집 우퍼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문제로 집은 지옥이 되었고 심지어 위층 남자가 말하길 아직 반도 시작 안 한 거라며 겁박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소음이 나면 바로 맞대응을 하라고 푸시를 하고 문을 살살 닫으면 남자 새끼가 쫄았냐며 또 비아냥거립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윗집에 가서 경고하고 내려오라길래 우리 잘못인데 어떻게 그러냐, 윗집에서 할 말 뻔하다 등등 차분하게 여자친구를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말하길 저 새끼들 지금 과일이나 떡 선물 안 줬다고 그러는 것 같다며 더더욱 주기 싫어진다는 헛소리를 해댑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저더러 계속 올라가서 싸워라. 그렇게 쫄다가 만약에 맞으면 자기 대신 어떻게 맞을 거냐. 경비실에서 오면 없는 척해라. 베란다에서 고기 굽고 생선 굽자 등등 서로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여자친구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고 제 잘못도 분명 많을 겁니다. 10월 초에 웨딩 촬영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또 한 번 져주고 넘어가서 으쌰으쌰 의기투합을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많이 못나서 이곳에 이런 찌질한 글을 적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가감없이 말씀해 주세요. 특히 층간 소음 문제, 윗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댓글 써주시면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못나서 조리 있게 말을 못해 설득도 못하고 달래지도 못하는가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읽고 계속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는 처가에서 빨리 하길 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면 동거지, 결혼이 아니라면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매력이 크고 애교도 많아 그걸로 다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미련함입니다. 제가 멍청하고 못나고 머저리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부끄럽지만 외향적으로도 떨어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연애 경험도 2번뿐인지라 판별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 호칭은 아직 와이프나 집사람이라는 단어가 낯설어 혼자서 쓰다 보니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구잡이로 쓴 제 답답한 글에 성의 있게 댓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언니 글 쓰니 이렇게 넷이 쓰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빠의 장점은 술, 담배를 안 하고 근면성실하며 가족밖에 모른다는 점이며, 단점은 화가 나면 감정 주체가 잘 되지 않아 다소 폭력적이었습니다. 엄마의 장점은 겉으로 보기에 온화한 성격이며 단점은 이기적입니다. 언니의 장점은 머리가 좋고 인류대학을 나와 최상위급 직군에 종사 중이며 단점은 거의 사이코패스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상황과 관계가 없으니 넘어가고 아빠가 글쓴이 20대 초반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렸지만 세상 물정도 너무 모르고 나이보다도 더 덜 떨어진 애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도 없었고 대학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시고 식물인간으로 계시던 도중 엄마는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언니에게는 전세자금을 보태준 것으로 알고 저는 월세 단칸방을 얻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방에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내려가셨고,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엄마와 언니는 아버지의 유산인, 명의는 엄마 명의인 아빠의 아파트로 꽤 오랫동안 싸움을 했고, 언니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저에게 매일 하소연하고 엄마 또한 저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된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한겨울이라 보일러 낼 돈이 없어서 찬물에 씻으며 반지 앞방에서 유리 쪽문 부수고 침입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하루하루가 살기 싫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땐 너무 어리고 멍청해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게 슬프기만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몰랐습니다. 여기서 제 성격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저도 아버지를 닮아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살았고 이젠 이건 15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작은 업체의 사장으로 지내고 있으며, 그렇게 어렵게 살 때는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랑 지금 이전의 사이가 계속 별로였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잘해주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덜 떨어진 애처럼 엄마밖에 모르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엄마와 언니를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업체를 잘 꾸려나가고 있고 엄마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되어 안전이 걱정되어 차를 한 대 사준다고 하였고, 현재 엄마는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착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딸이 차를 사준다니까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다 자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제 엄마에게 사주는 차를 같이 사는 분, 얼굴도 모르는 분이 좋아한다니 좀 언짢았지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계속 아저씨 신발 사줘, 아저씨가 고기 먹고 싶대,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여 왔고 정말 이때부터 역겹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엄마의 공과금들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내고 있으며,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기름값 같은 건 제가 결제해주고 있고, 마트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 매번 10만원, 20만원씩 보내주었습니다. 차를 계약해야 하고 이제 여유가 없으니 공과금은 내가 계속 내줄 것이지만 생활비는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는데 바쁜 평일에 업무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마트 가는데 돈 달라고요. 이 문자를 보는데 갑자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그 바쁜 와중에 엄마랑 문자로 언쟁이 시작되었는데 거의 6시간 가까이를 계속 문자를 받고 문자를 주며 싸웠고, 자신이 아빠에게 손찌검 당하였고 피해받았으며 내가 너희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인데도 열심히 살았고 대학도 다녔으며 열심히 일해서 어쩌고 저쩌고 피해망상 환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사고 나자마자 자식 버리고 골방에 처박고 돈 다 가지고 살림 차리러 갔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네 언니가 돈 잘 버니까 생활비 보태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냥 너무 역겨운 기분이 들어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렸을 때 학원 보내주면서 돈 든 얘기, 병원비 든 얘기부터 구구절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의 대화를 서로 계속했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엄마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은 저는 제가 더 힘들게 산 것 같고 서울에서 친구 중엔 가장 잘 사는 집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아빠한테 용돈 받아 사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연을 끊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런 싸움 끝에 계속 차 얘기를 물어보더군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 남자가 여기저기 자랑했는데 쪽팔리게 할 수 없다. 내 남자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데 정말 부모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역겨움을 느꼈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차 얘기와 결국은 차를 못 살까봐 지 남자 위신 못 세울까봐 난리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문의 문자가 왔더군요. 우리 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차는 안 사줘도 되니깐 어쩌고 저쩌고 의도가 뻔히 보이더군요. 나는 이제 부모 없다 문자 보내고 그 후에 몇 차례 전화가 왔으나 그냥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잘난 자식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갔고 공부도 못하였고 성질도 욱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다고 20대가 되어서 취직조차 못했고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버려지고 갈 곳이 없어지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걸 갖춰가기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글에 언니 얘기가 없는 이유는 언니에게 너무나도 괴롭힘당하고 실현당하다 연을 끊은 지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친척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이 엄마나 다름없는데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